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전형 절차겠죠. 그래서 1차 서류 전형, 이력서,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문을 똑똑 두드릴 때 이제 많이 메일로 이력서를 받게 되는데 저도 이력서를 무수히 많이 받아봤죠. 근데 그 이력서에서 벌써 반이 뭐예요? 뭐 한 90%가 갈리죠. 한 10%를 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력서를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성실하게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사진을 올릴 때 셀카 찍어서 막 올린다거나 막 그런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의 첫 모습인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취준생들이 셀카 사진을 찍어서 요즘에 뭐 블라인드 테스팅 하니까 사진을 잘 안 올리지만 만약에 사진을 올린다면 어떤 사진일까? 내가 가장 뭐라 그럴까? 단정하고 나의 이미지를 처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의 사진을 올리는 것하고 흐릿흐릿하고 셀카로 찍은 정말 뭐 약간 삐뚤어져 있고 뭐 이런 사진 전혀 이제 면접을 보면 그 사진에 있는 인물이 아닌 분들이 와 계실 때 좀 당황하죠. 이런 사진 하나 붙이는 것조차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경력, 지원 동기, 포부 등이 있는데요. 제가 진짜 교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이 거기에 써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솔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솔하게. 나를 한 번쯤 지금부터도 이 강의를 끝나면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난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진솔하게 쓰셨어요. 근데 그분도 원격 출신이에요. 사이버 출신이죠.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이제 보니까 대학에서 뭐 교육학은 전공하고 전공은 아닌데 교육학을 전공한 분이었는데 원격에서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하고 민간에 조금 근무하셨다가 저한테 이력서를 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력서를 본 순간 저한테 이렇게 확 온 거예요. 내용이 뭐라고 썼냐면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맨 첫 줄에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나누어 주려고 보육교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보육교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아동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소명감을 느꼈다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소중하게 키우는 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달란트, 소명감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아이에게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키워야겠다. 내가 보육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고서 원장으로서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죠. 첫 번째, 나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썼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자기 자신에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저랑 8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경력도 없는 분을 저랑 만나서 지금 현재 직장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공부를 계속해서 석사도 하고 박사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가 도전하고 개발하겠다라고 의지가 있으면 원격을 공부해도 다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직장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원격이 되어서 취업을 못한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학습자 여러분들도 뭐 거의 10중 8구는 다 대학 교육을 마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대학 진학률이 뭐 80, 90% 정도 가깝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혹여라도 뭐 약간의 퍼센테이지가 아직은 학위가 없다면 우리 나오면 전문학사 자격을 갖고 계시고 또 공부하시면 또 학사 학위도 갖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전한다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적어도 직장 어린이집 원장 정도는 돼야겠어라고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력서를 쓰는 하나부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장단점, 성격의 장단점은 제가 볼 때는 장점이고 단점이 된다고 봐요. 그죠? 성격이 급하신 분은 그것이 때로는 장점이 되죠. 일을 굉장히 미루지 않고 제때제때 하죠. 하지만 너무 또 성급하게 해서 약간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적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서 단점을 기록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이력서 쓰실 때 단점을 안 쓰세요. 장점만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단점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경력은 당연히 없으실 테고 지원 동기와 하지만 예전의 경력 그리고 제가 가장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경력 중에 하나는 자녀를 잘 키워서 지금까지 오신 그 부분이 가장 큰 경력 아닐까요? 나는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였고 유치원에 갈 때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 조리사님 채용할 때 그 조리사님이 아이들의 그 계란말이를 만드는데 아이들 야채 다 골라내니까 당근, 양파, 버섯을 깨알처럼 다지셨어요. 믹서기가 아닌 칼로. 그 형태가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야채를 골라내지 않도록 다져서 계란말이에 넣는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그런 마인드. 내가 자녀를 키웠을 때 정말 지금 성공한 자녀도 있을 수 있겠고 어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 이것이 바로 우리 학우님들의 경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2차 필기 실기 전형에서 보면 일부는 하기도 해요. 뭐 구연동화 해보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수업을 갖고 와서 준비를 해서 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전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장점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있다면 들고 가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뭐 3차 면접 전형에서 개별 면접하기도 하고 인원이 많을 때는 집단 면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순서 누가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평상시에 보육 철학 가지고 먼저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보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역시 뭐 보육교사 3급, 2급, 1급이 모두 가능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보육교사는 3급, 2급, 1급이라고 해서 호봉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뭐 학력도 아직까지는 학력, 호봉, 뭐 이렇게 급수에 따라서 호봉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뭐 초기의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거죠. 그리고 경력이 갈수록 좀 억울하죠. 그래서 뭐 어린이집에 따라서 보육교사 1급 이렇게 내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제를 할 때 1급 교사를 얼만큼 보유하고 있나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1급 교사를 얼만큼 보유했나. 또 1년 미만의 교사가 몇 %고 또 1년 이상 된 교사가 몇 %인가 라고 하는 것이 평가제를 준비하는 원에서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보육교사 1급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둘 때가 있어요. 아니면 2급 또 어떤 곳에서는 3급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과 엑셀, 뭐 파워포인트가 정말 나는 너무 자유자재로 잘해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특기사항에다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요즘 원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